예, 지금부터는 스테이트 오브 AI 2020 인더스트리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어떠한 일들이 2019, 2020년에 일어났는지 정리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신약 쪽 얘기를 하는데요. 임상 실험, The First Phase 1 일상이라 그러네. 일상이 어, 시작됐다. 좀 OCD 페이션트. OCD라는 게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이제 강박 장애, 그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강박 장애 환자를 다루기 위한 그런 AI가 디자인한 그러한 어떤 약에 대한 일상 실험이 일본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 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일본에서 여기 회사로 보면 수미모토 다이니폰 파르마, 예. 그 다음에 익센시아, 예. 이렇게 여기가 영국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회사 이 두 영국이 브리티시의 익센시아 엑스사이언시아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와 지금 일본의 스미모토 다이니폰 제약이 같이 지금 12달 동안 같이 협업한 그런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역시 영국의 익센시아랑 사노피라는 회사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은 그 큰 제약 회사들이 지금 AI로 접근한 그러한 어떤 치료제 개발에 지금 어떤 그런 에비던스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익센시아와 지금 사노피가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지금 29개월 전에 250밀리언이니까 이것도 굉장한 돈이죠. 거의 3천억 250밀리언 유로인데 3천억의 어떤 딜을 한 결과 그리고 29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어떤 소식들이 이제 나오는 걸 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계속 이제 AI 퍼스트 드럭 디스커버리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좀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신약 개발 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AI 기반에 지금 AI 퍼스트 드럭 디스커버리 스타트업이 굉장히 좀 돈을 펀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리컬전, 그 힐렉스, 그다음에 뭐 여기 세렉시스, 익사이언티아, 인시트로, 아토마이즈, 뭐 X37, 빌로시티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스피노프도 일어나고 있고 투자도 받고 있고 여기 보면 지금 투자 규모를 보면 120밀리언 달러니까요. 1,500억이네요. 거의 1,500억. 예. 여기는 한 600억, 700억, 여기도 지금 여기도 한 1,600억 되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국은 요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한국은 1,000억 레벨은 아직 신약 개발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저자들이 2019년에 프리딕션 한 게 있는데 큰 제약 회사들과 스타트업이 연합을 할 거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어떠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머신러닝을 위해 연합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여기 이제 논 가팜이라고 하면 아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영국 사람들이니까 약간 미국 회사들에 대한 어떤 대항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팜이 아닌 포춘 2000 컴퍼니들에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 테크놀로지가 이제 사용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것의 하나의 그 증거로서 이제 멜로디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로디라는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바이엘 있네요. 바이엘도 있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요. 또 베링거 인겔하임, 예, 뭐 이런 얀센, 예, 노발티스 다 유명한 회사네요, 그죠? 거기 이제 엔비디아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이 또 끼어 들어가 있고, 예, 이거 보면 이 멜로디라는 프로젝트의 골은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 제약회사의 어떤 많은 어떠한 이제 고유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그것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되죠. 또 회사의 자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서로 협력하게 해서 여전히 그들의 인포메이션 컨트롤은 계속 갖고 있게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실 비슷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를 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유저 센트릭 AI라고 해서 연구 중인데 비슷한 얘기죠. 다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하는 머신 러닝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딥러닝 모델이 어떤 프로틴 바이올로지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뭐 이건 랩 지니어스라는 회사의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럭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멀티 팩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신약에 대한 캔디데이트는 지금 많이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인데 딥 러닝이 그런 것들을 찾는 확률을 이제 높여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딥 러닝이 어떤 현미경 이미지를 이제 해서 상당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동안에 현미경 사진은 사람만 보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을 딥러닝 시스템에 넣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티스 또는 그 분야의 그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만 봐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넌 엑스퍼트 유저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이제 딥러닝 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마 온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럼 회사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데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음식에 대한 반응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머신러닝이 어,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77% 정도를 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제 봤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ZOE, 조라는 회사가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알러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미국의 FDA가 인정했다. 기존의 메디칼 디바이스를 규제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AI 퍼스트 소프트웨어, AI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메디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문제는 뭐냐 얘는 which improves over time 시간에 따라서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FDA가 허가를 내준 그러한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중심이 있었고 머신러닝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 락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FDA도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어떠한 하일리 이터러티브하고 어댑티브한 그러한 새로운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 메디컬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또는 메디컬 서비스 디바이스를 어 이제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규제할 것이냐. 그래서 토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레귤레터리 어프로치.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 결국은 그 결과가 아니라 머신러닝 프랙티스에다가 규제를 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AI 거버넌스 관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너네 머신러닝 프랙티스가 제대로 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FDA는 데이터 셀렉션을 잘하고 있느냐, 트레이닝과 투닝을 잘하고 있는가, 모델 밸리데이션을 잘하고 있는가, 그죠? 오히려 어떤 한 순간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잘 봐야 되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얘기네요, 그죠? 예,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 네이처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많은 그 스타디들이 특히 이 메디칼 쪽에 AI 적용한 스타디들이 좀 엉망이란 얘기예요. 예. 여기 보면 그래서 퀄리티와 트랜스페어런시 관점에서 다 문제가 라는 거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AI based medical imaging studies have a major problem. 예, 2만 개의 최근에 이러한 AI based medical imaging 연구를 봤는데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2만 개 중에 200개 정도도 만 하이 퀄리티 디자인과 리포팅을 했다라는 거야. 딴 것들은 약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상당히 부족하고 제너럴라이저빌리티도 부족하고 데이터 퀄리티도 의심되는, 그러니까 연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용기 있는 발표가 나왔네요. 예, 이거 한번 나중에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예, 상당히 그래서 이제는 이 스피릿 AI 또는 컨솔트 AI 이런 곳에서 어떤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AI 알고리즘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가 어콰이어되고 셀렉됐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의 어떤 아주 퀄리티가 나쁜 거랑 또 없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뤘는지, 그 다음 휴먼과 AI 인터랙션이 얼마나 그 있었는지, 인풋 데이터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엑스퍼티즈가 필요했는지, 그 다음에 온사이트에서 오프사이트에서 리퀘어먼트가 뭐였는지, AI가 들어갔을 때 AI를 통합하고 할 때 어떠한 리퀘어먼트가 있었는지, 그다음 그 AI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서 억세스 되거나 리유즈 될 수 있었던, 이런 것들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엉망인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심지어 2만 개 중에 1%만, 그러니까 오직 200개만 좀 쓸만한 거였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그 미국에서 의료 수가, 보험 수가가 이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First Reimbursement Approval이 일어났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메디컬 이미징 프로덕트가 이제 미국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CMS, 일종의 의료보험 관련된 곳에서 이제 수가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이제 Biz.ai네요. 예.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000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스트로크, 이게 뭐죠? 뇌졸중 같은 건가요? 그럴 때 이제 AI 시스템이 어떤 브레인을 스캐닝하고, 그거를 이제 스페셜리스트에 보내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안 되는 또 수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어떤 이제 비판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처음으로 의료보험 수가에 이제 인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됐네요, 미국도.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의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부터 이제 자동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오토노머스 비클에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했느냐. 지금 미국 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입법을 거의 했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입법과 행정 조치 두 가지를 다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만 한 곳, 아무것도 안 한 곳 이런 표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010년 10월 직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드라이버리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거인데 여기 약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웨이모랑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상당히 시작한 것이 2020년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한 시기에 이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이제 드라이버리스 카가 여전히 드라이버리스하지 않다 이렇게 돼요. 오직 66개 회사 중에 3회사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퍼밋을 받았다. 테스트해도 되도록 2018년 이후로.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5밀리언 달러 생각보다는 적어요. 5밀리언 달러의 어떠한 뭐 50억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웨이모, 그다음 누로, 그다음에 오토엑스 이 세 회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드라이버 정말 없이도 운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좀 늦게 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하는 마일리지가 여전히 휴먼 드라이빙에서는 턱없이 모자란다. 뭐 이거 너무 당연하죠. 요즘 사람이 몰고 있는 마일리지고 이거는 오토메이티드 비이클 마일리지고요. 아직은 뭐 1%도 안 되고 0.1%도 안 되고 0.01%도 안 되고 0.001%보다 좀 못한 1000분의 1보다도 못한 정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바이두가 제일 많이 자율주행 마일리지를 쌓은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보고되고 있는데 웨이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지금 운전자 없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약간 영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약간 중국의 이 바이두를 약간 의심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아시아 사람들 봤을 땐 기분 나쁜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바이두가 확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셀프 드라이빙은 빌리언 달러 가지고 좀 안 된다. 돈을 굉장히 많이 부어야 되는. 이제 1 빌리언 달러면 1조죠, 1조. 10억 불이니까요. 1조 가지고도 안 된다. 여기 보면 죽스 같은 회사도 지금 죽스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존이 이제 돈을 1.3 빌리언 달러로 이제 죽스를 인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15년 이후로 1000밀리언이가 1빌리언을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3.2 빌리언, 3.2조, 그뭐 3.5조 정도, 1조 투자 받으면서 3.5조 했는데 결국은 그 돈을 아마존이 갚아준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죽수가 2020년에 지금 3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330억 정도를 이제 다 버닝했다. 다 써버렸는데,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사기 위해서 GM 크루즈가 1.5 빌리언 달러를 했는데 결국은 아마존이 1.3 빌리언 달러의 이제 죽수를 인수한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런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좀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셀프 드라이빙 하는 그런 경쟁 회사들이 어느 정도 돈을 펀딩을 받았냐 보면은 거의 7조를 받았다. 그죠? 7빌리언 달러.
7빌리언 달러를 받은 거다. 아르고라는 데는 2.6빌리언 달러, VW 그룹이 리딩한 펀딩이었다는 거고요. 3조 정도 됐네요. 오토엑스가 100밀리언이니까 여기 중국 회사죠. 중국 관련 회사예요. 요거는 이제 1000억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보야지가 31밀리언이 좀 작고요. 웨이모가 이제 올 초에 2010년 3월 초에 3빌리언 아까 실버레이크 노스 이스턴의 락스 인스티튜트를 또 세운 실버레이크가 한 3조를 투자한 겁니다. 그죠? 재밌는 건 여기 좀 테슬라는 넣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 그죠? 포니닷 AI, 토요타가 투자했네요. 그죠? 그다음에 5A 트러스트 브리지 캐피탈인 것 같고 디디 중국의 디디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넣었네요. AI 모티브는 리드 벤처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빌리언 레벨 이게 3조 이거 다 더한 거네요. 7빌리언이라는 게 500밀리언, 20밀리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3빌리언이랑 2.6빌리언만 해도 5.6빌리언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7빌리언 정도가 들어갔다. 7빌리언. 예. 그다음 DD가 지금 이제 스핀오프를 해가지고 지금 소프트뱅크로부터 DD의 DD 출신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DD가 나와서 셀프 드라이빙으로 나와서 소프트뱅크가 한 6천억 넣었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500밀리언. 그다음에 지금 사람이 200명에서 400명 이상 늘어났고 지금 샹하이에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좀 언론에는 사람이 안 한다 뭐 이런 언론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디디도 지금 라이다를 쓰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돈을 어디다 쓰냐.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셀프 드라이빙 회사들이 이 돈을 지금 해자를 구축하는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장벽을 쓰는데 그래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다. 경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인하우스 라이다 같은 거 사는데 쓰고 있다. 웨이모는 하니컴을 샀고 오로라는 블랙모어를 샀고 지앤 크루즈는 스트로브를 샀다. 그래서 결국은 다 라이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 수직 계열화를 좀 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고요. 그런 과정에서 라이다 원래 그 인컴번트 회사인 유명한 벨로다인이나 아니면 루미나 같은 데는 또 상장을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스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상장사인 스팍을 사서 이제 뭐죠? 우회 상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다라 해서 벨로다인 상황, 루미나 이런 오히려 기존의 큰 라이다 회사들은 상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재밌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한번 저도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이 스타스키 로보틱스의 그 CEO였던 그죠? 이 회사가 지금 언맨드 트럭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인데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결국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머신러닝 능력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올해 10월에 지금 테슬라나 웨이모가 무작정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내년의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스타스키 로보틱스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해버렸는데 그럼 웨이모나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이 이 시간을 견뎌서 결국 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이슈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리딩 컴퍼니들이 지금 자기네가 만든 데이터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다. 그래서 11개의 메이저 데이터 셋이 있다라는 거네요. 보쉬, 아르고,
본 대학교, 뭐 리프트, 웨이모, 워털루 대학, 마필러리, 아우디, 햇사이, 리프트, 예, 이런 데가 좀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내용은 그동안의 자율주행은 모션 어떤 퍼셉션이었다. 모션 퍼셉션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자동차가 있다 없다, 사람이 있다 없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션 프리딕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퍼셉션보다는 모션 프리딕션. 그죠? 결국은 얘가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누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센서 인풋이 나오면 그동안 퍼셉션 했는데 이제 모션 프리딕션에서 트라젝토리 플래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머신러닝이 여기 거의 다 해놨다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는 이쪽을 이제 해야 된다. 이쪽이 많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셀프 드라이빙의 새로운 프론티어는 지금 그런 플래닝이다. 어떤 퍼셉션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나 우버나 리프트가 이런 이미테이션 러닝 또는 인버스 리인포스드 러닝 뭐 이런 핸드 리튼 룰, 그러니까 이제 룰 베이스 시스템이 아니라 러닝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동안 핸드 리튼 룰로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각광을 받는 거죠. 테슬라는 컨슈머 퍼스트 어프로치 투 셀프 드라이빙. 그래서 어 이제는 그런 오토파일럿 이네이블드 카를 그냥 내놓고 컨슈머로 하여금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해버려라. 8,000불이 아니고 여기 사실 이거 10,000불인데 이제 10,000불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테슬라는 이런 오토파일럿 시스템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드라이버를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컨슈머를 안에 넣어서 이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냥 받는 거죠. 예. 이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테슬라는 이런 어프로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와 비슷한 어프로치를 쓰고 있는 회사가 컴마다 AI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도요타나 혼다, 테슬라 오토 파일럿 라이크 펑셔널리티, 그런 얘기고 또 이스라엘 회사인 모빌아이 인텔에 인수됐군요. 거기가 지금 역시 비슷한 어프로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칩 얘기인데요. 저는 칩은 더더욱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드라이빙 같은 거 이게 칩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AI 그 칩 회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래프 코어라는 회사가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This is the most complex process ever mad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프코어라는 회사 한번 우리가 알면 좋겠고, 그래프코어 M2000가 기존의 어떤 것들보다 더 빠른 그런 트레이닝 타임을 16배가 더 빠르다. 그죠? 엔비디아의 DGX A100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대신 여기는 12배가 싼 거예요. 그죠? 16배가 빠르니까 12배가 싸면 오히려 여기 그래프코어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이그레잉 하는 새로운 디벨롭 플랫폼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지금 여기 보니까 가격이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12배가 싼 거네요. 16배가 빨라서 12배가 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5만 9,600 달러라면 여기는 300만 달러로 표현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일종의 경쟁자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마이그레이팅 하는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글도 TPU V4라는 게 이제 나와서 기존의 TPU V3보다 3.7배 더 스피드업이 트레이닝 시간이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A100 GPU라는 것이 기존의 V100보다 또 2.5배 스피드업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하나의 머신러닝을 한번 어떻게 빌드 모델을 만들 거냐의 이슈가 아니라 그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거냐. 그래서 how to build가 아니라 how to run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걸 이제 MLOps 또는 DevOps for ML. DevOps라는 말은 Development and Operation인데요. 그래서 많은 머신러닝에서 요즘 이제 여기 보면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는 어떤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나 툴링이나 오퍼레이션의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벌써 25%나 탑 20 빨리 늘어나고 있는 탑 20에는 25%가 그렇다. 그래서 결국 MLOps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해진다. 그다음에 요거가 갑자기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규제하는 거나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갑이 이제는 이걸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그런 머신러닝이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매트릭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로레벨 모델 매트릭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그 용역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홍콩의 머니터리 오서리티 여기 뭐 홍콩의 뭐 금융감독원쯤 되나요? 만약 이런 데라면 이런 데가 요구하는 거예요. AI 회사들한테 AI 용역 회사들한테 보드 멤버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알만한 그런 AI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충분한 전문성이 갖고 있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보드 그다음에 익스플레이너비티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모델 밸리데이션의 리거러시티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 AI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오디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디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서드파티 벤더들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야 된다. 에시칼해야 된다. 페어 공정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피리어딕 리뷰를 하겠다. 온고잉 모니터링을 하겠다. 데이터 프로텍션 리퀘어먼트에 잘 맞춰야 된다. 사이버 시큐리티를 잘 맞추고 있느냐. 컨텐츠 플랜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개발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문제로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하기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나 매니팩처링 쪽에서 코스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나 매니팩처링에서는 코스트가 줄고 있고 AI를 하는 바람에 세일즈와 마케팅에서는 레비뉴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코스트는 줄고 있고 레비뉴는 올라가고 있다. AI에서 맥킨지가 조사한 거네요. 관심 있는 분은 요 맥킨지의 이 리포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AI가 뭐 코스트를 늘리고 레비뉴를 줄인 리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과 컴퓨터 비전이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걸 많이 쓰고 아직은 스피치나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이나 피지컬 로봇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그렇게 공통 서로 같이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응답자 중에 3%인 하이 퍼포머는 한 회사에서 11개나 지금 AI를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은 평균적으로는 3개 정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테일 비즈니스가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재밌네요. 그죠? 그다음에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가 점점 더 늘어나서 사용하고 있다. 결국 7,000개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가 UiPath의 RPA를 쓰고 있고 요즘 UiPath가 준 자료인 것 같아요. 굉장히 UiPath가 지금 레비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폴리 AI를 좀 선전하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폴리 AI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지금 커스터머 콜 전화하는 거를 이 AI가 하고 있다. 폴리 AI가 이런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내놨는데 상당히 예약 콜이라든가 어떤 음식점 예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다음 코비드 19에 관련된 안내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선을 통해서 노이즈 스피치 잡음 통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8번의 서로 주고받는 컨버세이션을 90% 확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벤던 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AI 석세스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다. 예, 조금 이제 한번 폴리 AI를 좀 선전하는 거긴 한데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에서 액시던트나 디제스터 리커버리 인터벤션,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트랙터블이라는 회사는 이제 차 사고 같은 게 나면 이게 얼마나 리페어 코스트가 얼마일지를 빨리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에자일 수다도 한국 그 보험회사 또 한국보험개발원과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제가 정확하게 뭐 하자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노코드 머신러닝 오토메이션.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코딩을 하지 않고도 이거 제가 좀 한참 찾았어요. 360 커스터머 데이터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어, 음, 360명의 커스터머들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타이니 클루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한테 여기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100개가 넘는 회사의 데이터셋과 15억 개, 15억 개의 그 커스터머 레코드를 가지고 어떠한 그 마케팅을 위한 API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어,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얘기해 볼게요. 타이니 클루라는 회사랑 일하면 어떤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프로그램 짜지 않고도 얘네 API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관심 있는 분 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시그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어디에 쓰냐면 회사의 평판이죠. 뭐 환경의 평판, 사회적 평판,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평판, 퍼셉션 그걸 ESG라고 하나 봐요. ESG 퍼셉션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나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고요. 어느 회사가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지를 계속 NLP가 보면서 이제 제대로 회사가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회사들이 점수를 보는 거야. 얘는 뭐 한 공회, 그다음에 거버넌스 회사 좀 거버넌스가 어떠냐, 커뮤니티의 임팩트, 레이버 프랙티스, 서스테이너블 다 이런 중요한 회사의 지표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퍼셉션을 보는 거죠. 고객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런 프로젝트 그런 일을 한다는 거고요. 또 이거 보면 머신러닝이 이제 이메일에서 피싱 같은 거를 많이 막았다. 막는 데 사용하고 뭐 테시하는 회사의 약간 선정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이 어떠한 그 페이크 다큐먼트 온라인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페이크 다큐먼트에 대한 이거 페이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온피도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머니 런더링이나 테러리스트 파이낸싱을 이제 찾는데 또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뭐 컴플라이 어드밴티지 이런 건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머니 런더링.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했고요. 핀센. 그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어떤 파이낸셜 크라임 클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잘 특히 이제 멀티링구얼 다큐멘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금융 범죄에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런 데도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버트 랭귀지 모델이 지금 주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치 쿼리 언더스탠딩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크셔 그레이라는 회사에 보면 여기 뭐냐면 이제 로보틱 픽스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이제 피킹하는 거 어, 이제 배송하는데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픽, 팩, 솔트 앤 트랜스포트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로보틱 솔루션 24시간 일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70%의 어떠한 레이버를 줄이고 있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매니팩처링 분야에서 CNC 머신 프로그래밍이 지금 오토메이트 되고 있다. 예, 클라우드 NC 같은 회사에서 예, 뭐 재밌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소스가 많아가지고 지금 NLP의 활용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컨버세이션 AI가 지금 이런 라이브러리화 돼서 라스다라는 곳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픈 소스 컨버세이션들이 모여오고 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15밀리언이면 얼마예요? 한 150억에서 170억 정도 이상의 펀딩이 AI 퍼스트 컴퍼니에 여전히 지금 상당히 코비드 19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으나 펀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토탈 한 350개 이상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25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얼마예요? 1빌리언이면 10억 불, 1조잖아요. 25조 정도의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0억 이상 되는 것이 한 10% 이상이고 예, 그렇게 되고 있다. 계속 이런 필드가 지금 상당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예,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더스트리 부분에 대한 간단한 제가 소개를 2020년 인공지능 상황에 대한 영국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